90%의 폐암은 예방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죠. 폐암을 예방하는 것은 흡연만 안 하더라도 폐암은 90%가 예방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의문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흡연은 당연히 그 폐암의 위험성을 15배 또는 80배까지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15배 이상 이렇게 위험도를 높인다니까 흡연을 할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7,000종의 유해 물질, 60종의 발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을 얼마나 많이 했냐 그것도 중요하고 얼마나 이른 나이에 했냐. 요새 20대 30대가 암이 많아지는데 그게 이른 나이에 흡연하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반드시 청소년 여러분들은 담배를 피우셨다면 지금 바로 끊으시고 아예 피실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피웠냐 이것도 관계가 되고 또 하나가 깊이 들이마시는 것도 관계가 됩니다. 뭐 이렇게 크게 들이마시는 거 있잖아요.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폐암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이거는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금연만 하더라도 90%의 폐암은 예방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번 보세요. 간접 흡연도 중요합니다. 간접 흡연은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한 방법입니다. 여기 이 담배에서 직접 나오는 연기 있죠? 요게 부류연이라고 하는데 요게 85% 이게 간접 흡연 때문에 폐암이 걸리는 사람들은 요 직접 여기 나오는 연기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류연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담배를 피고 난 다음에 후 내뱉는 거 있죠. 그것도 마시면 안 되지만 그것보다는 담배에서 직접 나오는 게 훨씬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연만 하더라도 90%가 예방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살펴볼게요. 자, 직접 흡연하고 간접 흡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접 흡연도 매우 위험하긴 하지만 직접 흡연이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하긴 하죠. 자, 비흡연자가 간접 흡연하는 양은 하루 한 갑을 이제 집에서 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에 24시간 있었을 때 3개 피를 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흡연만큼은 아니라도 간접 흡연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 같으면 어릴 때부터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절대로 집에서는 안 피셔야 되고 물론 이제 끊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두 번째 폐암의 위험 물질들은 이제 오염 물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성면이죠. 분진, 비소 뭐 이런 것들이 쭉 다 검댕 이런 것들이 다 폐암의 위험 요소고 알루미늄 코크스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주물, 도장,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폐암의 위험 요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죠. 이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암 물질 직접적인 요인이 이런 성면이 가장 큽니다. 성면이. 요 옛날에 슬레이트 지붕, 지금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옛날에 바꾼다고 많이 했는데 오래된 건물들은 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방사성 물질, 라돈, 우라늄, 요오드, 세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제 그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와서 엑스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CT라든지 의료 방사선이 있고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방사능 노출이 된 그런 오염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뭐 방류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만든 그 홈페이지에 뭐 다양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놨던데 뭐 엑스레이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CT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보다 이제 훨씬 양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라. 그리고 일본에서 방사선 오염 물질에 노출된 그런 오염수들이 실제로 인체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거나 작기 때문에 자연 방사선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더 깊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얘기할 만큼의 충분한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만든 페이지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는 사실 폐암은 별로 그렇게 유전적인 경향성이 큰 병은 아닙니다. 드물긴 한데 한 2배 내지 3배 정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유전자가 그랬느냐 아니면 그런 폐암에 걸릴 만한 분들이 어떤 생활 습관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까 담배 같은 것들이고 그런 오염 물질에 이게 자꾸 노출되는 그런 경향성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암은 유전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양제로 실험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연구된 것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제입니다. 우리 비타민 A 계열이죠. 베타카로틴 굉장히 지용성이고 우리가 많이 챙겨 먹는 영양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오히려 폐암을 20%에서 30%까지 상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폐암을 막기 위해서 또는 폐암에서 내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영양제 챙겨 먹어야 되겠다고 베타카로틴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20%에서 30%면 적은 건 아닙니다. 다만 베타카로틴을 식품으로 먹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근, 브로콜리, 근대, 시금치, 고구마, 호박 이런 주로 녹황색 채소들 이런 데 이제 베타카로틴이 많잖아요. 식품으로 드시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자기에게 맞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고 식품으로 드시는 것은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아주 오염된 것만 아니라면 그리고 면역을 기르는 아까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시기보다 제대로 알고 그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들, 자기에게 맞는 생활 습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제가 면역에 대해서 마지막에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조금 더 짚어드렸어야 되는데 앞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더 길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한테 가장 맞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자기 몸으로 실험해 보겠다 하는 용기를 가지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면역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컴팩트하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면역 잘 기르시고 암을 예방하는 습관을 미리미리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암 걸리시기 전에 말입니다.